제네시스가 미드십 카브리올레 생산 계획을 알렸습니다. 카브리올레와 GT3 레이스카 등 8종의 파생형이 나올 마그마 GT부터 실제 생산이 준비된 G90 윙백까지 새로운 소식들이 가득한데요. 어떤 차량들인지 출시일과 가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Cause no one can do it like we do it, like we do it, like we do it. Cause no one can do it like we do it, like we do it, like we do it. Cause no one can do it like we do it, like we do it, like we do it. 첫 번째는 제네시스 마그마 GT입니다. 제네시스 브랜드 10주년 기념 모델이자 공식적으로 향후 10년간 구축할 퍼포먼스 헤리티지를 상징하는 헤일로 모델인데요. 최근 루크동코 볼케스 CEO는 이미 GT3 모터스포츠 인증을 위해 여러 파생형을 계획하고 있다며 250대의 인증용 차량뿐 아니라 일반 도로 주행 모델까지 생산할 기회를 잡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근 공개된 기본형을 시작으로 S, GTS, 로드스터, 경량 버전, 클럽 스포츠, 도로 주행 가능한 GT3 사양, 그리고 레이싱 전용 GT3R까지 다양한 모델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게 현실화된다면 무려 8개의 모델을 만들면서 포르쉐 911에 버금가는 라인업을 구축하겠다는 것이죠. 열정적인 한국인의 태도를 상징하는 마그마 컬러를 입은 마그마 GT는 전형적인 미드십 차량이며 제네시스의 디자인 철학 역동적 우아함을 담은 비교적 심플한 디자인을 갖췄습니다. 낮게 뻗어나온 후드 양쪽으로 제네시스의 쿼드램프가 특유의 두 줄을 뽐내며 실제로 밖으로 살짝 튀어나와 있기에 카나드의 역할도 겸하고 공기역학적 기능을 수행하죠. 범퍼블은 제네시스의 G 매트릭스 패턴이 가득 채워져 심심함을 해소해줍니다. 이 후드는 다름 아닌 앞으로 열리는 프론트 힌지 방식을 사용해 더욱 시선을 사로잡네요. 차량은 측면도 우아합니다. 후방까지 쭉 내려가는 루프라인과 풍부한 볼륨감이 인상적이며 차량의 도어는 버터플라이 도어가 장착돼 슈퍼카다운 강렬한 비주얼을 뽐냅니다. 뒷팬더의 검은 공기 흡입구는 엔진으로 직행하는 통로네요. 휠의 크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검은 대용량 브레이크 캘리퍼와 디스크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차량의 후면부도 재미있는데요. 캐빈 자체가 뒤로 올수록 좁아지는 보트 테일 형태를 가져 공기역학적으로 유리합니다. 특유의 두 줄 테일 램프는 살짝 이가 나간 듯한 부분을 양쪽에 만들어뒀네요. 중앙부엔 가로로 긴 머플러 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영상에서 알 수 있듯 3개의 머플러가 내부에 들어와 있습니다. 실내가 정식 공개되진 않았지만 슈퍼카답게 검은 버킷 시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시트의 패턴은 마그마의 패밀리 룩인 격자 무늬가 적용됐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클러스터나 디스플레이의 경우 마그마 전용 인포테인먼트가 적용될 것은 기정사실로 보입니다. 많은 관심이 쏠리는 파워트레인의 경우 엔트리 모델은 GV70, GV80 등에 사용된 트윈터보 V6 기반으로 예상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최상위 퍼포먼스 트림은 브랜드가 직접 개발 중인 V8 엔진이 쓰일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공개된 마그마 GT 컨셉트 역시 V8이 탑재됐음을 점칠 수 있었고 제네시스가 WEC 출전을 위해 개발 중인 GMR001의 3.2L 트윈터보 V8의 탑재도 기대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600마력 이상을 목표로 할 것 같네요. 2026년 하반기 양산차 공개와 2027년 상반기 정식 출시를 예상하는 분위기인데 차량가는 2억 초반대 시작을 예상하는 모양새죠. 두 번째는 G90 윙백 컨셉트입니다. 주문 생산인 원오프 모델의 생산이 가능함을 알리기 위한 컨셉트 모델로서 생산이 언제든 가능한 차량인데요. 외건의 무덤이라 불리는 한국에서 이런 차량을 공개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인데요. G90 그러니까 대형 세그먼트를 기반으로 한 양산형 외건은 한국은 물론 전세계 자동차 시장에서도 극히 보기 드문 포지션이며 아우디의 RS6 아반트나 BMW 5 시리즈 추어링 등은 이 세그먼트 그러니까 중대형에 속하기에 사실상의 대형 세그먼트에서 5 외건은 윙백 컨셉트가 유일합니다. 여기서 윙백이란 이름은 축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름으로 수비보단 공격에 집중하지만 필요할 땐 수비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적인 역할의 수비수를 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네시스는 G90을 단지 회장님 차의 영역만이 아닌 다양한 방면으로의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네요. 전면에선 X 그란 쿠페와 흡사한 얼굴이 돋보이며 그릴 아래 구멍을 뚫어 고성능 차에서 볼 수 있는 기계적인 맛을 살렸죠. 범퍼부 조형 역시 그란 쿠페와 유사하지만 검은 영역과 카나다를 추가해 달리기 위한 차임을 강조해주네요. 측면에선 그 실루엣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짐칸의 유무와 전용 바디킷일 텐데요. G90 특유의 유려한 라인이 트렁크 라인까지 길게 뻗어 있으며 뒤에로 그러니까 측면 창이 뒤로 갈수록 떨어지도록 디자인에 우아함이 살아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후면 팬더를 확장시킨 전용 바디킷으로 차의 볼륨이 훨씬 살아있게 만들었죠. 후면 역시 루프 끝단 스포일러 그리고 팬더부터 이어진 덕테일 스포일러가 잔뜩 힙업된 뒷
뒤태를 만들어내며 디퓨저 좌우 양 끝에 마치 스피커를 연상케 하는 배기팁이 마련돼 아이코닉한 포인트를 주네요. 실내는 아직 공개된 바 없지만 X 그란 쿠페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며 소재면에서 보다 스포티해질 수 있지만 레이아웃 자체가 크게 변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죠. 공개된 차량에 탑재된 엔진은 기존 3.5 터보 V6로 알려졌으며 양산 시점에 슈퍼차저의 성능을 강화한다거나 아예 다른 엔진을 사용하는 등 조치를 취해 기존 G90보다는 확실히 스포티한 맛을 살려줄 것으로 예상되네요. 생산의 경우 현재까지 유력한 생산 계획은 앞서 말한 원 오브 원 프로젝트에 편입시키는 것, 그러니까 고객이 원한다면 만들어주겠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업 타당성이 입증된다면 양산형 모델 개발이 비교적 수월할 것이다 발표된 만큼 양산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죠. 가격의 경우 원5% 이어진다면 그 금액은 상당할 텐데요. 이 차만을 위해 따로 금형을 파고 생산 라인을 마련해야 하기에 소량 양산으로 이어진다면 고성능 파워트레인과 함께 1억 중반 수준 가격을 점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대형 스포츠 웨건이라는 특수한 시장에 소량으로 투입된다면 품절은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따르죠. 실제로 아우디 RS6가 1억 8천만 원대로 수입됐지만 들어오는 족족 팔리는 모습을 보이는 등 국내 수요층도 노려볼 만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네요. 자, 마그마 GT와 윙백 이 정도 구성이라면 마그마 브랜드의 첫 발자국이 성공적이었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